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입김도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자, 이럴 때 따뜻한 곳에서 또 좋은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죠? 자, 오늘은 지적자본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자본론. 그래서 제목으로도 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좀 예상이 됩니다만, 네. 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책 지적자본론은 쯔타야 서점을 기획해 성공시킨 마쓰다 문해악기의 경영 철학이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회원이 5천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1,400개의 매장이 일본에 있고요. 그의 경영 철학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고객 가치의 창출과 라이프 스타일 제안은 서드 스테이지 소비사의 디자인을 관한 새로운 가치를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네, 서점에 관한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저자 소개를 해주시죠. 자, 저자 마쓰다 문해악기는 1951년 태어나서 오사카 히라카타시 출신이고요. 전국에 1,400곳 이상의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 클럽, 일명 CCC 사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도시사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스즈야에 입사해서 쇼핑센터 가류이자 벨커먼스를 개발한 뒤 퇴사했습니다. 1983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쯔타야 히라카타점을 열고요. 1985년 CCC를 설립했습니다. CCC는 2003년 업종을 가로지르는 공통포인트 서비스 T포인트를 갖다가 시작해서 현재 회원수가 4,918만 명까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1년엔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게 베이비붐 세대예요. 네. 이 사람들을 핵심 주자로 한 단가이 야마 T사이트를 도쿄도 시부야구에 개점을 했고요. 2014년에 단가이 야마 츠타야 서점의 컨셉을 공공시설에 도입을 하게 돼가지고 현 다케오시의 시립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개관 13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커다란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좀 전 세계적으로 서점 경영이 굉장히 좀 어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서점 크게 확대해서 경영한다. 좀 신기하네요. 예. 우리나라도 서점이 저희가 시작할 때 15년 전에 4만 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지금 11,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잡지가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 쯔타야 서점은 이름만 서점이 사실은 서점이 아니에요. 복합문화 매장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서점이 책을 팔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책이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제안에 불과할 뿐이고 이 제안을 연결해서 사람들 물건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서점은 서점인데 책을 팔기 때문에 망한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츠타야 서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 일반적인 서점을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잡지, 문제집, 아동, 에세이, 여행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책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복합 매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에 관한 코너라면 커피에 관한 잡지, 그 다음에 바리스타 책, 커피에 관한 취미 책들을 쭉 쌓아놓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 커피 전문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커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는 겁니다. 여행 코너라면 여행책, 여행 잡지, 그리고 여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화책 코너에서는 단순히 만화책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캐릭터 상품, DVD, 그 다음에 그것을 만화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에서 나온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또 아이템들이 함께 생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매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보다도 커요. 주차장하고 4층짜리 건물인데 총 4,000평이고요. 그리고 해서 1,400개 되는 모든 서점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서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서점들이 전부 다 테마별로 되어 있고요. 복합문화마장 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바로 집으로 주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글쎄요, 거대한 마트나 백화점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또 회원들은 뭐 발전할 수 있었다. 좀 비결이 궁금하군요. 지금 일본이 최악의 지금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지적 자본론에 의거한 저자의 비전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지적 자본론 어떤 뜻입니까? 우선 자본론은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본론은 칼 마르크스가 쓴 책으로 모든 이야기가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유물론이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는 의미인데, 하부 구조는 우리 같은 육체적인 현실 세계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지적 자본론이라는 개념을 저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현대 사회는 거대한 정보통신, 인터넷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부 구조 역시 현실 세계의 하부 구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구매한다고 해도 결국 현실 세계의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디자인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지적 자본론인 것입니다. 그래요. 좀 약간 난해하기도 한데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점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각 서점의 각 코너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각 코너에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 담당자가 그 코너를 어떻게 디자인할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예. 책을 포함한 물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열을 하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코너의 진열 방식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선 각 코너의 장들을 최고로 대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진열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요즘 인터넷이나 또 다른 마트 굉장히 가격 파괴 정책을 펴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유리한 면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맞아요. 판매가 잘 된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비싸요. 확실히 가서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이나 다른 할인마트보다 20-30% 확실히 비쌉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인건비의 정지 공간을 생각하면 거기다 디자인비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또 많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의 공간은 즉시성과 체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그 물건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가질 수 없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관계를 통해서 구매를 완성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현실 매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매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쯔타야 서점의 회원의 숫자입니다. 5천만 명.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인데 5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회원의 숫자가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큰 회사의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서점에 커피 전문점, 여행사, 문구사, 왕구사, 게임기 회사, 영화사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포인트를 다 쓰기 위해서라도 이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엄청나군요. 예. 도서관도 운영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시장님이 이 서점의 운영 방식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자신들의 도시의 도서관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도서관은 십진분류법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근대사회가 시작될 때 도서를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일본 서점의 22종 분류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순서대로 전시 방식을 바꿨어요. 그 도서관 안에 커피점, 서점 등 각종 기기를 파는 데 같이 입점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자기 서점처럼 받을 수 있게 연계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일본 최고의 도서관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글쎄요, 다른 여러 창업 아이템도 많이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안 작가님도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부럽겠네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걸 꿈꾸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세 번째 소비사회, 서드 스테이지 사회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퍼스트 스테이지 사회는 생산자 중심 사회,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만드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산업사회니까 2차 소비자 시대로 넘어갑니다. 소비자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싼 물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3차 제한자 중심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제한자가 잘 디자인해 주는 게 중요한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그 어떤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작년에 복합문화 매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점도 회원이 한 6만 5천 명 되거든요. 이걸 잘 섞으면 좋은 복합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책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피카소의 그림이 젊었을 때는 거의 초현실적인 그림.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주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체파.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예. 좀 난해해지죠. 예.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사진하고 경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현실을 구현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피카소의 그림은 초현실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의 미래의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효율이 극점에 달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고요. 이어지는 곡 함께 하죠.